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15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나가죠. 그래서 문제 21번은 이 폴리트로픽 변화 PV의 N승은 C, 즉 콘스탄트,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N이, 즉 폴리트로픽 지수죠. 요 N이 비열비일 경우에는 어떤 변화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폴리트로픽 변화의 식, PV의 N승은 C, C라는 건 콘스탄트 해가지고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은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트로픽 지수 N이 0인 경우하고 N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비열비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무한대인 경우. 그래서 요 폴리트로픽 지수 N이 0일 경우에는 요게 바로 등 앞변화죠. 그 다음에 N이 1일 경우, 요건 등온 변화. 그 다음에 N이 비열비일 경우에는 단열 변화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일 경우, 요건 등적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요 폴리트로픽 지수, 요 N이 0일 경우, 1일 경우, 그 다음에 비열비일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일 경우 여러분이 그 변화의 종류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N이 비열비일 경우, 단열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비중이 0.88인 벤젠에 안찌름 1mm의 유리관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 어떤 수조에다가 여기에다 그 벤젠 C6개, H6개, 요 벤젠에다가 용액에다가 모세관을 갖다 하나 세워놨다는 거죠. 이랬더니 요 모세관의 안찌름이 몇 mm냐? 1mm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관의 상승 높이가 9.8mm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벤젠의 표면 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관의 이 상승 높이는 비중량에다가 모세관의 관경 곱한 것분의 4에다가 표면 장력 시그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요 모세관에서 액이 이런 식으로 접촉이 되겠죠. 요 각을 우리가 접촉각 해가지고 세타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표면 장력 시그마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결국 4배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비중량 감마에다가 상승 높이 h 곱하기 모세관의 직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단위는 이 비중량, 여기 보면 표면 장력이 뉴턴 퍼 미터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뉴턴 퍼 미터이기 때문에 이 비중량 값도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h는 상승 높이니까 단위 미터, 모세관의 직경도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여기 이 계산식에다가 갖다 대입만 하면 요 표면 장력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벤젠의 비중이 0.88이에요. 즉 C6H6 요 벤젠의 비중이 0.8이니까 여러분이 요 비중량 값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0.88을 갖다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8624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바로 벤젠의 비중량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8624, 즉 벤젠의 비중량값, 그다음에 상승 높이는 9.8mm죠. 이거 미터로 고쳐주려면 9.8에다가 1m는 1000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의 직경, 모세관의 직경이 1mm니까 미터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접촉하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타는 0도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이건 1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표면 장력 값이 0.021, 단위는 표면 장력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모세관의 요 상승 높이 구하는 공식, 요 놈만 암기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표면 장력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복사열 전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열 나오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이 복사량은 절대 온도의 차에 4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소방 원론 때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흑체의 복사 에너지를 보면은 요 절대 온도 차에 4승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되는 복사열은 절대 온도에 4승에 비례한다 해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금속의 탄성 변형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압력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요 압력계 있죠? 이게 다 뭐냐면은 이 불호동관 압력계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금속의 탄성 변형률을 갖다 이용해서 만든 압력계죠. 다음에 25번 가죠. 자, 25번은 노즐 내의 질량유량이 0.08kg/s일 경우 출구에서의 그 비최적이 7.8 세제곱퍼kg, 평균 속도를 80m/s라고 하면은 이 노즐의 요 단면적 A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그 유체 연속의 방정식을 보면 중량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비중량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량 유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요 질량 유량 M 바는 단면적 A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 값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요 질량 유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 용량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 그래서 요 용량 유량은 단위가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지금 요 질량 유량에 대한 요 단면적 A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질량 유량 M 바를 유속에다가 밀도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질량 유량 M 바는 나와 있죠? 0.06 kg/s라고 주어져 있죠. 자, 유속도 나와 있어요. 유속은 지금 얼마예요? 80 m/s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밀도만 계산하면 식에 대입해서 단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주어진 값이 비최적 값이에요. 비최적이라는 것은 밀도의 역수죠. 그래서 비최적의 값이 지금 7.8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이걸 밀도로 나타내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7.8 세제곱분의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즉 여기는 1kg이니까 결국 요건 7.8분의 1의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7.8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0.12822가 나오죠. 밀도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밀도값 0.1282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을 구했으니까 이 값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단면적 미터의 제곱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은 자 질량유량이 0.06이죠. 자 속도가 80m/s, 밀도가 0.12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면적 계산해 보면은 이게 5.85 곱하기 10-5승, 이게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어요? 단면적 센치의 제곱으로 물어봤어요. 단위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센치의 제곱으로 여러분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터의 제곱을 우리가 약분을 하고 원하는 값이 센치의 제곱이죠. 자, 같은 걸 곱해줘야 되니까 1미터의 제곱은 10의 몇 승의 제곱이에요? 1미터는 100cm죠. 다시 말해서 10의 자승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승의 또 자승이니까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센치의 제곱으로 해주면 이게 0.585, 58.5가 나오죠. 여기 10-5가 10-3승이죠. 그래서 이게 58.5 센치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58.5,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질량 보존업의 법칙에 의한 중량유량, 질량유량, 용량유량에 대한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단위 변환만 잘 할 수 있다면 쉽게 여러분이 단면적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6번 넘어가죠. 자, 26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상당히 좀 뭐랄까 계산식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26번은 노즐의 방사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Q는 0.653 요 D의 제곱에 루트 10P죠. 여기서 P의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계기압력이죠. 그 다음에 D는 노즐의 직경으로서 단위가 밀이죠. 그다음에 Q는 방사량으로서 리터 퍼 분, 즉 LPM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주고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P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변형을 시키면 루트 10P는 어떻게 돼요? 요거 밑으로 이항하면 Q 나누기 0.653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갖다 다 제곱을 해줘야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면 10P는 Q의 제곱이 되고 밑에는 0.653 D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방사압력 P는 0.653 D의 제곱에 전체 제곱 곱하기 요 10이 밑으로 와야 되겠죠. 분의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그 단위를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 그 단위로 고쳐주면 돼요. 자, Q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방사량 LPM이죠. 자, 방사된 물의 양이 10분간 1.7세제곱이죠. 자, 이걸 LPM으로 고치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이게 1700리터가 되죠. 나누기 10분. 자, 계산하면 170 LPM이 되죠.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방사량. 자, 그 다음에 D는 밀이죠. D는 몇 밀이에요? 13mm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P를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P는 자, LPM 170 LPM이니까 170의 제곱, 그 다음에 0.653 곱하기 D가 13mm죠. 그래서 13mm 요거의 제곱에 요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나누기 10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사 압력 계산하면 0.2373 메가파스칼이죠, 단위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은 요 킬로파스칼로 하면 10의 몇 승이에요? 예, 10의 3승이죠. 그래서 요거 10의 3승을 해주면 예, 237.3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가장 그 근사치가 여기 228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번도 우리가 노즐에서의 그 방사량 구하는 공식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10P니까 이 공식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각 요소별 단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이 풍도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공기의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도라는 것은 공기가 흐르는 배관을 우리가 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풍도에서의 그 공기의 유속, 이러면 여러분이 루트, 우리가 배관에서의 유속이 루트 2GH죠. 그 풍도에서의 그 공기의 그 풍속은 2G에다가 마노메터의 일금값 R, 여기에다가 로2분의 로1 마이너스 로2죠. 여기서 요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요 R은 마노메터의 일금값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노메터의 그 일금값은 여기다 U자간 마노메터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 이 안에 수은이 있죠. 요만큼 지금 수은이 올라간 거예요. 기준선으로부터. 여기 안에 수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노메터의 일금값이 지금 얼마예요? 250mm죠. 자, 25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1m는 1000mm, 0.25m가 마노메터의 그 일금값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1은 이 마노메터 속에 있는 유체의 밀도값이죠. 그 다음에 로2는 풍도 속에 있는 이 공기의 밀도값이죠.
근데 여기 공기의 밀도 값은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225 kg/m의 3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공기의 유속을 계산하려면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마노메터 일근값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값 알고 있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마노메터 속에 있는 유체의 밀도값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죠. 자, 마노메터 속에 있는 수은의 밀도는 모든 밀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의 밀도, 여기 단위가 공기의 밀도 값이 kg/m의 3승이니까 물의 밀도 값이 1000 kg/m의 3승이죠. 자, 수은의 비중 13.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13,600 kg/m의 3승이 바로 수은의 밀도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은의 밀도 값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식에다 대입하면 이 공기의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루트 2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마노메터 일금값 0.25m죠. 자, 마노메터 속 유체, 수은이죠. 밀도값이 13,600이고 공기의 밀도값이 1.225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공기의 그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면 233.23 미터 퍼 세크가 풍도 안에 그 흐르는 공기의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7번은 여러분이 공기의 유속을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 되겠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반지름이 R인 원관에서의 물의 속도 분포가 U는 U0의 가로의 1 마이너스 반지름 R분의 거리 스몰 r의 제곱과 같을 때 전다 능력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전다 능력의 크기는 반지름분의 2배에다가 점도에다가 유속, 즉 관중앙에서의 그 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전다 능력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식은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니까 여러분이 문제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29번 넘어가죠. 자, 29번은 원심 펌프의 그 특성 곡선은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이 해설 쪽에 보면은요, 여기 원심 펌프의 그 성능 곡선인데요. 여기 양정 H하고 토출량 Q하고의 곡선. 이게 무슨 곡선이냐? 전양정 곡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1번에 대한 거죠. 유량과 전양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양정 곡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즉 N-N 다시 Q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N은 바로 효율이죠. Q는 유량이, 그죠? 그래서 유량하고 효율하고 나타낸 거. 이게 효율 곡선이에요. 이게 바로 3번을 갖다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하고 Q가 있죠. L은 축동력을 의미하고요. Q는 유량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축동력 곡선이에요. 이게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원심 펌프의 특성 곡선은
전 양정 곡선, 그 다음에 효율 곡선, 축동력 곡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는 여기 회전수 곡선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속하지 않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넘어가죠. 자, 30번은 지름이 6cm, 길이가 15m, 관마찰계수 0.025인 수평 원관 속을 물이 난류로 흐르고 있을 때 관 출구하고 입구의 그 사이가 이런 배관이 있는데 이 길이가 15m라는 거죠. 지름 직경이 몇 미터냐? 예, 직경이 6cm예요. 그 다음에 이쪽 입구하고 요 출구하고의 압력 차이 델타 P라는 거죠. 델타 P가 9810 파스칼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유량 Q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달시의 공식에서 여러분이 Q를 갖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Q는 유속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예, 단면적을 갖다 곱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단면적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유속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달시 공식에서 보면 이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대수에다가 그 다음에 관경 D분의 관의 길이 곱하기 속도 수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압력 손실이 9810이니까 이거를 수두로 계산해서 여기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유속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유속 U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관 마찰 계수분의 관의 길이분의 손실 수두 곱하기 D 2GD가 되는 거죠. 2G에다가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찰 손실 압력을 마찰 손실 수두로 계산하려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수두 곱한 거니까 수두 H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지금 9810 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그 유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거 계산하면 약 1m예요. 즉 이 손실 수두가 약 1m라는 거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U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다 루트 씌워주면 루트 U의 제곱은 그대로 U가 되는 거죠. 손실 계수분의 관길이분의 마찰 손실 수두 곱하기 2GD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유속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마찰 계수는 0.025라고 주어져 있죠. 자, 관 길이는 15m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수도 1m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자, 관경은 6cm니까 미터로 하면 0.06m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하면 1.77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이 배관에서의 그 유속이죠. 자, 유속을 계산했으니까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유속이 1.77이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0.06m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량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은
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죠. 단위는 예,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예,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달시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찰 손실 압력을 마찰 손실 수두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유속을 갖다 Q는 UA에다 대입하면 쉽게 여러분이 유량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